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혜정은 갑자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그녀의 비밀 연애를 폭로하는 사진이었다. 혜림과의 키스 장면. 그 순간 가족의 전화가 울리며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혜정은 28살의 성공한 변호사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기업인으로 딸의 미래를 철저히 계획해 놓았고 어머니는 사회적 체면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혜림은 26살의 자유로운 예술가로 갤러리에서 일하며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두 사람은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 때문에 비밀을 지켜왔다. 혜정은 매일 출근하며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낮에는 법정에서 냉철한 변론을 하고 밤에는 혜림의 아파트에서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그 사진은 누군가의 악의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혜정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혜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마, 우리 사진이 누가 보냈어? 혜림의 목소리는 떨렸다. 모르겠어, 정아. 무서워. 두 사람은 즉시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위로를 주고받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혜정의 가족은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는 최근 딸의 행동이 이상하다며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소문이 돌았다. 혜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냥 도망칠까? 혜림이 속삭였다.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가족, 직장,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다. 로맨틱한 여행을 떠나기로. 제주도로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미래를 논의하기로. 하지만 그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며 혜정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공항에서 출발할 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제주에 도착한 첫날,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혜림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워. 하지만 그 자유는 짧았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혜정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너희들의 비밀을 알고 있어? 제주에서 즐기다가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혜정은 공포에 질렸다. 누굴까? 가족. 아니면 지인. 혜림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우리 과거 때문일 수 있어? 나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혜림의 말에 혜정은 놀랐다. 혜림은 대학 시절 동성연애로 인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다.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호텔방에서 밤새 대화를 나눴다. 혜정은 자신의 가족 압력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나를 결혼시키려 해. 남자랑. 혜림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가족이 있지만 그들은 나를 포기했어. 너는 다르잖아.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균열을 드러냈다. 다음 날, 그들은 제주의 산책로를 걸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키스를 나누려던 순간 멀리서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 사진을 찍는 소리였다. 혜정은 쫓아갔지만 그 사람은 사라졌다. 이건 스토킹이야. 혜림이 외쳤다. 불안은 점점 커졌다. 여행이 시작된 지 이틀째 폭풍이 몰아쳤다. 제주의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그들은 호텔에 갇혔고 외부와 단절되었다. 인터넷이 끊어지자 혜정의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다. 집으로 돌아와. 중요한 일이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혜정은 거절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다. 혜림은 우리 함께 버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호텔의 전기가 나갔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항상 숨기고 도망치고. 혜정의 말에 혜림은 울었다. 그 밤, 혜림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 애 때문에 가족과 단절됐어. 혜정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해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는 달라의 대화는 깊어졌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혜정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다. 집으로 데려가라는 명령입니다. 혜정은 저항했다. 안 갈 거예요. 싸움은 시작되었다. 혜림은 혜정을 지키려 했지만 남자는 강경했다. 그 순간 혜림이 남자를 밀쳤다. 그녀를 건드리지 마. 혼란이 일어났다. 호텔 직원이 개입해 남자를 쫓아냈지만 혜정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지? 미스터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자가 사라진 후 두 사람은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이러세요? 제 삶은 제 거예요. 아버지의 대답은 냉혹했다. 내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혜정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혜림은 그녀를 안아주며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혜림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대학 때 그녀는 첫사랑과 헤어진 후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 트라우마가 지금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제주의 폭풍은 여전했다. 외출이 불가능해진 그들은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혜정은 자신의 직장 생활을 이야기했다. 법정에서 여성을 변호할 때마다 내 자신의 억압을 느껴. 혜림은 그림을 그리며 응답했다. 내 작품은 항상 자유를 표현하지만 현실은 달라의 대화는 그들의 내적 갈등을 드러냈다. 혜정은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있었고 혜림은 사회의 시선에 상처받아 있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너희들의 여행은 끝나. 비밀이 드러날 거야. 첨부된 사진은 제주에서의 그들 모습이었다. 혜정은 공포에 질려 누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지? 라고 물었다. 혜림은 내 옛 친구일 수 있어? 그녀가 복수하려 할지도. 미스터리가 깊어졌다. 혜림의 옛 연인 수지는 헤어진 후 혜림을 원망했다. 수지는 혜림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최근 제주에 살고 있었다. 혜정은 왜 말 안 했어? 라고 따졌다. 혜림은 과거일 뿐이야. 잊고 싶었어. 이 대화는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 혜정은 배신감을 느꼈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취약할 줄 몰랐어. 다음 날 폭풍이 가시자 그들은 외출했다. 제주의 한적한 해변으로 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던 중 멀리서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혜림은 안색이 변했다. 저 애야. 수진은 다가와 인사했다. 오랜만이네, 리마. 새 연인과 잘 지내. 혜정은 긴장했다. 수진의 눈빛은 적대적이었다. 너희 사진 내가 찍었어. 왜? 복수지. 수진의 말에 혜림은 충격받았다. 왜 그래? 우리는 끝났잖아. 수진은 웃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가족이 날 버렸다고. 위 대면은 긴장감을 높였다. 혜정은 수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수진은 혜정 씨 가족에게 이미 보냈어 라고 말했다. 후폭풍이 시작되었다. 혜정의 아버지는 즉시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와. 아니면 모든 지원을 끊을 거야. 의 혜정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혜림은 미안해. 내 탓이야 라고 울었다. 하지만 혜정은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제주의 산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날씨가 다시 나빠졌다. 비가 쏟아지며 길을 잃었다. 여기서 어떻게 해? 혜림이 떨며 물었다. 혜정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산속에서 밤을 보내며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혜정의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 나는 항상 완벽해야 했어. 동성애는 그걸 깨뜨려. 혜림은 그게 내 진짜 모습이야. 숨기지 마. 하지만 피로와 공포가 쌓였다. 다음 아침 그들은 길을 찾았지만 혜림이 발을 다쳤다. 혜정은 그녀를 업고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오자 더 큰 위기가 기다렸다. 혜정의 어머니가 제주에 도착해 있었다. 집으로 가자. 내가 아프다고 들었어. 어머니의 말은 위선적이었다. 혜정은 다프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그런 사랑은 안 돼.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의 대치가 시작되었다. 혜림은 어머니 앞에서 혜정을 사랑해요 라고 선언했다. 어머니는 화를 내며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져 라고 소리쳤다. 이 장면은 감정의 절정이었다. 혜정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어머니는 선택해. 가족이냐, 그 애냐, 혜정의 마음은 찢어졌다. 어머니의 얼터메이텀에 혜정은 밤새 고민했다. 가족의 압력은 그녀의 삶을 지배해왔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적절한 결혼. 하지만 혜림을 만난 후 그 모든 게 무너졌다. 혜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혜정을 기다렸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혜림의 말은 아팠다. 미스터리는 여전했다. 수지는 여전히 주변을 맴돌았고 더 많은 사진을 보냈다. 혜정은 수진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제주의 카페에서 만난 수지는 리미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녀는 날 버렸어 라고 털어놓았다. 혜정은 그건 과거야. 이제 그만해 라고 말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그냥 아파서 그랬어. 이 만남은 수진의 트라우마를 드러냈다. 그녀도 사회의 피해자였다. 동성애로 인해 직장을 잃고 친구들을 잃었다. 혜정은 공감을 느꼈다. 우리 모두 피해자야. 수지는 약속했다. 더 이상 안 할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혜정의 가족은 모든 걸 알았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혜정을 불러 사표 내라. 명예훼손이야 라고 말했다. 혜정은 서울로 돌아와야 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울었다. 혜림은 제주에 남아 기다릴게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에 도착한 혜정은 가족과 대면했다. 아버지는 내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치료받아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숨겨라고 조언했다. 혜정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사랑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강했다. 혜정은 일시적으로 혜림과의 연락을 끊었다. 미안해. 시간 좀 줘. 혜림은 절망했다. 그녀의 예술 작품은 점점 어두워졌다. 갤러리에서 전시를 준비하며 그녀는 혜정을 그리워했다. 한편 혜정은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소문이 퍼졌다. 혜정 씨가 여자 좋아한대. 이 사회적 압력은 그녀를 짓눌렀다. 밤마다 그녀는 혜림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미스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혜정의 사무실에 익명의 편지가 왔다. 혜림의 비밀을 알아? 그녀는 병이 있어. 혜정은 충격받았다. 혜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야? 혜림은 과거에 우울증 있었어. 지금은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혜정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숨겼어? 혜림은 너를 걱정시키기 싫었어 라고 답했다. 이 오해는 관계를 흔들었다. 혜정은 가족과 혜림 사이에서 갈등했다. 아버지는 그 애는 내게 안 좋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고 압박했다. 혜정은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친구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혜정은 퇴근 후 혜림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제주로 다시 날아갔다. 혜림의 아파트에서 재회한 그들은 포옹했다. 미안해.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게. 하지만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리마, 나랑 다시 시작하자. 수진의 제안은 충격이었다. 혜림은 거절했다. 혜정만 사랑해. 유수진은 상처받고 사라졌다. 이 사건은 그들의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가족의 개입이 계속되었다. 혜정의 어머니가 제주로 왔다. 집으로 데려갈게 대치가 다시 일어났다. 혜정은 반가요. 이게 제3이에요. 어머니는 울며 사회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감정의 폭발이었다. 혜정은 어머니의 고통을 느꼈다. 엄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침묵했다. 그날 밤 혜정과 혜림은 산책하며 미래를 논의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생존할 수 있어. 하지만 폭풍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실제 태풍이었다. 제주의 도로가 막히고 그들은 산속 오두막에 갇혔다. 물과 음식이 부족해졌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혜림이 물었다. 혜정은 아니, 싸워보자. 생존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며 그들은 과거를 회상했다. 혜정은 어린 시절의 억압을 이야기했다. 항상 부모님 뜻대로 살았어. 내 감정은 무시됐지. 혜림은 나는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가 외로움을 가져왔어. 이 공유는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하지만 물이 떨어지자 현실이 닥쳤다. 혜정은 비를 모아 마셨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사회의 편견이 이 모든 걸 초래했다. 태풍이 지나간 후 그들은 구조되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혜정은 가족에게 연락했다. 살아있어요. 이제 제 길을 갈게요.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는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작지만 의미 있었다. 혜림의 우울증이 재발할 뻔했지만 혜정의 지지가 도왔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미스터리의 진실이 드러났다. 익명 메시지는 수진의 짓이 아니었다. 혜정의 동료가 가족에게 알린 것이었다. 동료는 승진을 위해 혜정을 배신했다. 혜정은 직장에서 대면했다. 왜 그랬어? 동료는 내가 너무 완벽해서 질투났어 라고 고백했다. 이 배신은 혜정을 깨우쳤다. 사회는 이렇게 잔인해. 그녀는 사표를 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혜림과 함께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멀어짐. 혜정은 이게 대가야 라고 말했다. 혜림은 작품으로 이를 표현했다. 그녀의 전시회는 동성애 테마로 성공했다. 하지만 비판도 따랐다. 변태라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혜정은 혜림을 보호했다. 우리 사랑은 진짜야. 가족과의 화해가 시도되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내 행복을 인정할게. 하지만 천천히. 이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내가 후회할 거야. 혜정의 선택은 논쟁적이었다. 그녀는 가족의 유산을 포기했다. 사랑이 더 중요해. 혜림과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혜림이 임신을 원했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동성 커플의 육아는 한국에서 어렵다. 혜정은 입양고 해보자 라고 말했다. 이 논의는 도덕적 딜레마를 가져왔다. 사회는 그들을 받아들일까? 혜림의 과거 우울증이 다시 도졌다. 내가 내게 짐이 될까 봐 무서워. 혜정은 아니, 너는 내 힘이라고 위로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강해졌다. 하지만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리마, 나 병이야. 도와줘. 수진의 병은 암이었다. 혜림은 도덕적 선택에 직면했다. 옛 연인을 도울까? 혜정은 질투했지만 이해했다. 가봐. 하지만 돌아와 혜림은 수진을 돌보며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면했다. 너를 용서해. 수진은 고마워. 행복해 라고 말했다. 이 과정은 혜림의 성장을 가져왔다. 혜정은 혼자서 사회적 압력을 견뎌냈다. 직장 동료들의 비난, 가족의 무시. 하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혜림이 돌아온 후 그들은 더 단단해졌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아버지가 혜정을 상속에서 제외했다. 내가 동성애자라면
가족이 아니야. 이 소식은 충격이었다. 혜정은 울며 왜 이렇게 잔인해?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혜정과 혜림은 독립적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예술과 법률을 결합한 컨설팅. 이 여정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LGBTQ 운동이 활발해지며 그들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있었다. 한 시위에서 그들은 공격을 받았다. 변태들, 이라는 외침 속에서 혜정은 우리는 사람이다 라고 외쳤다. 이 경험은 그들의 각성을 가져왔다. 사업이 안정되자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지만 상징적인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과 함께한 그날은 행복했다. 하지만 가족의 부재가 아팠다. 어머니만 몰래 왔다. 축하해. 이 작은 지지는 희망이었다. 혜림의 작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테마는 사랑과 투쟁. 혜정은 LGBTQ 권익 변호를 시작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도울게. 이 변화는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다.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동성 커플의 생존기 찬반이 엇갈렸다. 혜정은 인터뷰에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하지만 살아남는 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미스터리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익명 편지는 아버지의 지시였다. 그는 딸을 구하려 했다. 혜정은 아버지를 대면했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는 내가 행복할 줄 몰랐어 라고 고백했다. 이 대화는 화해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필요해. 아버지의 말은 변화의 신호였다. 혜림과 혜정의 관계는 이제 공개되었다. 사회의 압력은 줄었지만 여전했다. 그들은 아이 입양을 시도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을 만들자. 이 결정은 도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동성 커플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나? 사회의 질문이었다. 혜정은 사랑으로 키울 수 있어 라고 답했다. 그들의 삶은 드라마틱했다. 배신, 손실, 각성. 하지만 사랑이 승리했다. 제주 여행은 로맨틱에서 생존으로 변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수지는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고마워, 리마. 혜림은 너도 행복해라고 말했다. 이 용서는 치유였다. 혜정의 가족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모였다.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이게 가족이야. 혜정의 말은 감동적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바다를 보며 앉았다. 우리가 한 선택, 후회 안 해? 혜림이 물었다. 혜정은 아니, 이게 옳아.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이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